네, 저희 오전에 그 1인당 GDP를 분석을 해보자라고 했고요. 겟마인더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래서 그 1인당 GDP가 최대인 그런 행하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가 최소인 행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인당 GDP가 가장 컸던 나라는 조사 기간 중에서 1957년도에 쿠웨이트가 1인당 GDP가 11만 3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이 콩고가 2002년도임에도 불구하고 241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찾았어요. 우리가 기대 수명을 분석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쿠웨이트의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콩고도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만 한번 따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간을 한번 드릴게요. 쿠웨이트의 1인당 GDP 변화가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거는 그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뭐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아니면 증가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보겠다는 얘기죠. 네,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뭐 시각화를 해보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콩고가 있었죠. 콩고. 네, 콩고의 1인당 GDP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그렇게 많이, 부분집합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국가 이름은 요렇게 찾으시면 될 거고요. 일치하는 국가 이름을 찾으시면 되겠죠.
쿠웨이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던가요?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죠. 그죠? 콩고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쿠웨이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웨이트라고 하는 부분 집합만 따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국가 이름이 쿠웨이트라고 되어 있어서 쿠웨이트 DF라고 했고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한 인덱싱을 써주시면 되는데, country, 국가 이름이죠. 국가 이름이 같다라고 하시고, 국가 이름은 여기에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어, 아마 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될 거고요. 출력을 안 해봐도 몇 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쿠웨이트, 쿠웨이트, DF 몇 개 안 되니까 전부 출력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쿠웨이트 1952년부터 2007년까지 조사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죠. 불리언 인덱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 1인당 GDP가 보시면은 10만 달러였다가 11만 달러였다가 9만 달러, 8만 달러로 줄었다가 10만 달러 그러다 다시 한번 훅 한번 꺾이죠. 숫자를 보시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작아지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직접 보실 수도 있으시지만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라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C1 라이브러리에 라인 플러스로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쿠웨이트 데이터 프레임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연도별로 변하는 내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GDP per cap이라고 하는 게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바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에러바 빼버리고 이렇게만 하셔도 될 거고요. 마커를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서는 마커를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드 그려주고요. 그리고 모여 주세요까지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50년대가 굉장히 벌써 이때부터 벌써 10만 달러가 넘는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다가 그 GDP가 60년대 초반과 60년대 후반에서 떨어졌다가요. 70년대 초에서 다시 한번 훅 하고 어, 커지죠. 그러다가 감소해요.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그러다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인당 GDP가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편차가 굉장히 커요. 뭐 한 4만 달러대, 4만 달러도 사실은 적은 건 아니지만, 4만 달러대였었다가, 뭐 10만 달러대였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편차가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이 부분은 제가 SQL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는 산유국, 그리고 GDP의 거의 대부분을 어, 석유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GDP가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 산유국들이 원유 가격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기. 그래서 국가의 GDP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이고요. 이제 그 이후로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런 가설을 세웠다면 어, 산유국이기 때문에 오일 가격에 GDP가 영향을 받는 거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다면 거기에 대한 또 데이터를 따로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예. 뭐 국제 유가의 변화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뭐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국제 유가가 변하는 그런 그래프 그려보고 그다음에 GDP가 변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다른 산유국 국가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맥시멈, 여기서 최대값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를 봤고, 그 이후로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콩고를 볼게요. 콩고는 그냥 콩고 DF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선택하시는 방법은 여기도 똑같죠. 컨츄리가 같다, 문자열과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콩고는 그 나라 국가 이름이 좀 길죠. 이것도 약자로 되어 있는데,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여기는 이제 없을 거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나 한번 볼까요? 이름이 만약에 이 이름이 틀리면 안 되니까. 네. 네.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찾았고요. 1인당 GDP 보시면 700달러부터 시작을 했네요. 700달러, 900달러, 800달러. 네,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다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네요, 오히려. 홍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인 그래프로 그리겠습니다. 라인 플러스로 그려서 데이터 프레임은 홍보 DF. X축은 연도 사용하고요. Y축은 GDP 캡. 여기서도 에러바는 생략하고요. 마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펠티점 그리드, 펠티점 쇼. 그래서 단위 자체가 단위 자체가 너무 다르고요. 단위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800달러, 900달러를 하다가 70년대 콩고가 굉장히 또 이렇게 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나라. 된 거예요. 최대값 자체도 작지만 최소값 자체도 너무 작은. 그래서 혹시 이게 또 뭐 지역적인 문제가 있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어떤 평균값의 변화와 콩고의 이 추세를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것도 콩고가 아프리카 맞죠? 그죠? 응. 그래서 아프리카 전체 그 GDP 평균 그 그래프와 그 다음에 콩고의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아프리카 전체가 이런 건지 아니면 콩고만 이런 건지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추가로 더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 아까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 이런 GDP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진, 뭐 떨어져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지만,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그래서 쿠웨이트가 산유국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산유국들의 대표적인 나라들 몇 개만 뽑아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산유국가 좀 대비가 되는 나라들, GDP가 좀 높은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 중동에 있는 그런 나라들 제외하고, GDP가 높은 나라들,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미국, 영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얼마 전에 G7이 있었죠, G7. G7 영상이. G7이 강대국 이제 이렇게 GDP 거의 그 서방 쪽에서의 그 GDP 순서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산유국, 뭔가 중동에 있는 산유국과 그다음 G7에 있는 나라들의 서로 변화를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산유국 몇 개를 뽑아 드릴게요. 산유국들의 1인당 GDP, 1인당 GDP 변화를 보면 어떨까? 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오일 컨트리스라고 할게요. 어, 몇 가지 찾아봤는데, 국가 이름 중에 아마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 겟마인더 안에 들어있는 국가 이름이에요. 겟마인더 안에 있는 국가 이름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우디라고 많이 부르죠. 예. 아마 그 가장 석유 생산이 많은 나라일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실제로 가장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또 미국이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오히려 중동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라크, 그리고 요즘 말이 많은 이란, 이란, 그리고 위에도 있지만 쿠웨이트. 대표적인 중동에 있는 대표적인 산유국들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있는데 제가 그 이 겟마인더에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겟마인더 안에는 UAE,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안 보여서 그래서 아마 아랍에미레이트 제외하고 사우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한 네 개만 뽑아봤어요. 이렇게 네 개만 뽑아봤고 그래서 이 네 개 국가를 가지고서요. 이 네 개 국가를 가지고서 어, 사우디아라비아의 1인당 GDP 그려보시고 그냥 플롯 하나에 이라크의 GDP 그려보시고 이란의 GDP 그려보시고 쿠웨이트의 GDP 한번 그려보세요. 네 개의 나라가 비슷하게 변하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G7 국가들, G7 국가들의 1인당 GDP 변화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 G7이면 원래는 7개 나라인데, 7개 나라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산유국도 4개만 뽑았으니까, G7 중에서도 4개만 뽑을게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게 미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독, 미독 영투였나? 네, 저머니, 독일이고요. 독일이고, 영국이 아마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프랑스. 그래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네 개국, 7개 나라 중에서 네 개만 뽑았어요. 나머지 세 개 어딘지 아세요? 일본 있고요. 이탈리아랑 캐나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이렇게 그 네 개 나라, 네 개씩 제가 나라를 뽑아드렸으니까 요거 한번 그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그래프로 한번 출력해 보세요. 뭐 숫자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한번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할까요? 네. 제가 네 개, 중동 지역에 있는 네 개의 산유국을 리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네 개 나라의 부분 집합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일, countries, DF라고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부분 집합 찾으면 되죠.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찾으시면 됩니다. DF의 컨트리 컬럼이 is in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s in 어디 안에 있냐면 oil countries 안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고요. 헤드하고 테일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오일 컨트리스 DF의 헤드를 보시면은요. 싸, 이란이 먼저 나오는군요. 아마 알파벳 순서여서, 그죠? 이란이 먼저 나오고요. 그죠? 이란이 먼저 나오고, 알파벳 순서면은 S가 제일 뒤쪽이겠네요. 그래서 오일 컨트리 DF의 테일 보시면, 네, 사우디아라비아 2007년도까지가 나옵니다.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선그래프 그리면 되겠죠? 그죠? 바로 선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SNS 라인 플롯으로 그리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제 전체를 다 쓰지 말고, 오일 컨트리스 DF. 그 다음에 X축은 그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거고요. Y는 GDP per 1인당 GDP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다르게 할 거죠. 나라 이름별로, 나라 이름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보여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경향만 볼 거여서 마커는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plt.grid, 그다음에 plt.show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네. 어, 쿠웨이트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죠? 쿠웨이트가 좀 이상한 거죠. 쿠웨이트가 굉장히 높았다가 그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이런 경향을 보이네요. 그러니까 쿠웨이트가 비정상적으로 1인당 GDP가 높았었군요, 과거에 1인당 GDP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거고, 지금은 산유국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2007년도 기준으로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뭐 거의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니까 거의 5만 달러 정도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만 달러를 넘었고,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가 되지 않네. 만 달러 정도는 산유국이지만 1인당 GDP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향이 모든 산유국이 다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런 반면 G7은 또 어떤 경향이 있는지 한번 보죠. G7 중에서 4개 나라만 선택을 해봤고요. 그럼 이 4개 나라를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따로 만들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컨트리 컬럼이 is in. 이번에는 G7 countries.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도 뭐 확인 한번 해보면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아마 알파벳 순서면은 프랑스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것 같네요. G, G7 countries 데이터 프레임에서 테일을 보시면, 네,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미국이 4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요거를 또 그래프로 그려보시면요. SNS 라인 플롯.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G7 컨트리스 DF. 나머지 X 똑같아요. 여기는 2억. 그 다음에 Y는
GDP, per cap. 그리고 휴는 여기서 나라 이름이죠. 컨트리 이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PRP 점 그리드 PRP 점 쇼. G7 국가들은 뭐 거의 대부분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미국이 가장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초록색이 두 번째인데 초록색은 영국이네요, 그죠? 영국은 시작할 때 2등이었고 근데 그 역전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2007년도에 다시 2등이 됐고요. 그다음에 3등은 여기 노란색이니까 독일이죠. 독일은 영국보다 적었죠? 52년도에 영국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패망국이었으니까. 2차 대전 패망국이었으니까. 그러다 또 역전을 시키죠. 역전시켜서 했다가 영국에 다시 어, 근소한 차이로 밀려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비슷하게 출발을 했군요. 독일하고. 전쟁이 심했던 나라니까. 2차 대전 당시. 이렇게 해서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쪽에 산유국들하고 보면 산유국들은 뭐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아니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꾸준하게 올라가지는 GDP가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그런 반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그런 G7 국가들은 1인당 GDP가 꾸준하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에만 집중해서 그 이외의 어떤 그 국민 총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없는 국가들과 그렇지 않고 전반적으로 산업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차이점이 보이는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요렇게 어떤 특정 국가들별로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대륙별로 GDP 평균을 내서, 그죠? 어, 음, 각각의 대륙에 빈부격차가 있는지, 그죠? 뭐,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륙별 1인당 GDP 평균, 1인당 GDP 평균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얘는 우리가 부분집합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숫자를 찾으시려면 그룹 바이 하셔야 될 거고, 그룹 바이 하셔가지고 숫자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프는 세븐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그냥 바로 그래프는 그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륙별로 빈부격차가 있는지 이런 거죠. 혹시 요거 하신 분들은 가장 최근 자료가 2007년이죠. 2007년도에 국가는 항상 연도마다 국가 개수는 똑같죠. 142개였나요? 그죠? 2007년도에 1인당 GDP 상위 10개국, 그 다음에 하위 10개국, 10개 국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변하는 추세가 아니라
그 가장 최신 자료에서 어디가 1인당 GDP가 가장 높았고 어디가 1인당 GDP가 가장 낮았는지. 그죠? 네. 우리가 여기까지 그 전까지는 연도별로 GDP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라는 추세를 본 거고요. 여기서는 순위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순위를. 네.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1인당 GDP 상위 10개, 하위 10개 이런 거 찾으려면 정렬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우선 대륙별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별 먼저 좀 보면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숫자들을 먼저 좀 찾아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룹을 묶어주는 조건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단 관심 있는 거는 대륙이란 말이에요. 컨티넌트죠, 컨티넌트. 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5개의 국가 안에서, 대륙 안에서 이제 연도별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1952년부터 2007년까지. 그러면, 여기서 5개의 그룹이 나올 거고, 여기서 12개인가요? 그룹이 나오면 전체 60개의 그룹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우리는 뭘 계산할 거냐면 GDP per cap이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할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는 평균값 계산했습니다. 그죠? 아프리카 대륙 나오고요.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마찬가지로 52년도부터 이렇게 2007년까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1인당 GDP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다 평균을 내니까 1252달러가 되는군요. 아까 그 콩고는 뭐 200달러 뭐 이렇게밖에 안 됐었지만 1000달러가 넘고 그다음에 근데 2007년에도 3000달러밖에 안 되네요. 그죠?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52년도에 4000달러로 출발을 했는데 2000달러에는 11,000달러죠. 그죠? 평균이 11,000달러입니다. 11,000달러. 아시아는 5,100달러였었는데 12,000달러까지 됐네요. 네, 평균으로 보면 아시아가 더 높네요. 아메리카보다. 그죠? 아마도 아시아에서 그 GDP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나라들이 뭐 일본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있을 거고, 뭐 중국도 있겠죠. 네, 그런 나라들 GDP를 끌어올리고 있을 거고, 평균 값을 끌어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유럽이 있고요. 유럽이 있고 오세아니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세븐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그냥 바로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라인 그래프로 그릴까요? 라인 플러스로 그려주시고요. 어,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그대로 DF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X축은 우리가 연도를 사용을 할 거고요. Y축은 GDP per cap. per cap이 1인당 이란 뜻이고, 1인당 GDP. 그 다음에 뭐예요? 색깔로 대륙을 표시하면 되겠죠. 그 색깔로 컨티넌트를 표시를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터는 기본값이 평균이기 때문에 에스티메이터는 따로 안 주셔도 되고요. 에러바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에러바만 none으로 하고요. plt.grid, plt.show. 네, 이렇게 해서 그 경향성을 봤어요. 어, 오세아니아가, 그죠?
호주랑 뉴질랜드가 있는 오세아니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다른 대륙에 비해서 평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보면 3만 달러, 평균이 3만 달러가 돼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은 유럽이고요. 유럽이고, 뭐 유럽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고, 여기 1990년대가 약간 좀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죠? 1980년대 후반부터 87년도, 92년도, 그죠? 아마 그 위치일 거예요. 요 위치가. 1987년도하고 1992년도는 1인당 GDP가 늘어나는 게 조금 완만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보이고요. 파란색은 아시아군요. 아시아. 아시아가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어, 아시아는 오히려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그 유럽보다 좀 늦게 왔어요. 평평한 부분이. 97년인 것 같죠. 97년부터 2002년까지 여기가 조금 평평한 부분이 왔고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약간 내리락 하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아메리카 대륙은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아시아를 살짝 추월했다가 평균값으로 그다음 다시 아시아 대륙한테 약간 그 순위를 넘겨줬고요. 아프리카는 불쌍하게도 계속 아래쪽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경향을 볼 수가 있는 어, 유럽이 대단하군요. 그죠?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그 아마 199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갈 때 90년대에서 2000년대 넘어갈 때인데 그때가 IT 버블이 꺼질 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아마 요 정도 시기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때 또 IMF가 있었고, 예, 뭐 그런 시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료만 또 따로 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대륙별 평균을 봤어요. 대륙별 평균이고, 대륙에는, 각각의 대륙에도 잘 사는 나라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경향만 볼 수가 있고요. 오세아니아는 나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다 GDP가 높으면, 예, 이렇게 항상 높은 게 보이고요. 유럽은 잘 사는 나라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을 것 같은데도 꾸준히 GDP가 높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유럽에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륙별까지만 같이 해봐 드렸고요. 요 정렬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저희 잠깐 쉬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뭐 다 못하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잘 드시는 거죠, 다들? 네. 그러면 네, 35분까지 주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